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에 물가지표를 소화하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관망세에 가깝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를 앞두고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이후에 발표될 지표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이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은 더욱 강해졌는데요. 이 반도체 쪽에서 이슈를 보시면 인텔과 관련된 지금 보조금 잡음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다음 주 GTC 컨퍼런스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거의 반토막가량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의 플레이가 강해졌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미국 증시에서도 방향성을 잡기에는 현재는 약간 불투명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은 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던 반도체법, 이른바 칩스법이 때 아닌 변수를 좀 맞았다는 분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가 인텔을 상대로 2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고 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상무부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국방부는 정부 자금 지원의 마감일을 앞두고 계획을 폐기했고 이후에 의회에서 상무부의 칩스법 내 다른 자금으로 이 잔액들을 채울 것을 현재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인텔에 지급하려 했던 국방비 예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명했던 임시지출 법안에도 포함됐던 품목이었습니다. 당시 행정부는 인텔의 첨단 국방이나 정보 관련 반도체 생산 지원에 35억 달러 정도를 할당했고 이 가운데 국방부의 부분이 25억 달러, 상무부 쪽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담당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국방부가 돌연 계획을 취소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로비도 좀 꼽히고 있고요. 인텔 쪽에 보조금을 몰아주게 된다면 약간의 안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들도 현재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텔은 국방부 지원 외에도 100억 달러가 넘는 연방지원금을 칩스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미지수로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무부 측에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원에 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평가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는 경제와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칩스법을 시행하고자 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칩스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의회와 협력할 것이다 정도의 이런 수준의 의견을 밝히게 되면서 간밤 인텔의 주가 무려 4%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 자체는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텔 쪽에서의 반도체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돼서도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의원들이 어제 EU 27개국의 인공지능법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 법의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에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는데요. 이후에 AI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다른 정부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에 대한 의회 협상의 공동대표 드라고스 투도라체는 AI법은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고 기술이 새로운 발견, 경제성장, 사회발전을 활용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 중심의 방향으로 AI의 미래를 이끌어냈다라고 분석을 줬는데요. 이 대형 기술 회사들은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규제가 사실상 자기들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로비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해 오픈AI는 AI법을
준수할 수 없다면서 유럽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거나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법의 경우에는 EU 회원국들의 승인이나 몇 가지 최종 절차들을 거쳐서 5월이나 6월에 공식적으로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각국에서 새 법이 등록되고 6개월 후부터 금지된 AI 시스템들이 금지가 됩니다. 챗봇 같은 범용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은 발효 1년 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요. 2026년 중반까지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해서 완전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AI 규제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약간씩 흔들리면서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을 만한 뉴스입니다. 이 미국 하원이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 이 금지법을 현지 시간 13일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 미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에게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찬성 352표 그리고 반대는 65표로 인해서 이번에 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에 비중국 업체에게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휴대폰과 앱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전면 중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가 정말 금지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정책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상원은 이번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면서 상원에 대한 통과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다시 한번 틱톡과 관련돼서 좀 불거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치적인 쟁점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